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TV조선이 요즘 잘 나가요. 시청률만 따지면 정말 월화수목 그러니까 주중 내내 넘버 원이야 시청률로. 물론 뭐 서혜진이라는 아주 굵직한 인물이 딱 들어가서 뭔가 이걸 끌고 가는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지만 그 관찰 카메라라는 형식에 있어서는 아마 서혜진 PD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쭉 가져가는 그런 인물인데 그분이 이제 새롭게 내놓은 프로그램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잠깐. 근데 뭐 제가 헐크 토크 시간에 갖고 온다고 얘기도 했고 근데 오늘 그걸 갖고 왔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혼했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처음에 이 제목 보고 제가 제목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결혼했어요의 패러디잖아요 이게. MBC에서 했던 우리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결혼했어요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얼마큼 파격적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리얼리티 쇼, 아주 자극적인 리얼리티 쇼의 세계에 어디까지 지금 들어와 있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는 사실 당시에 리얼리티 쇼가 국내에 도입되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 뭔가 불편해. 그래서 그거를 좀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해석한 게 연예인이 들어오고 가상 결혼을 라는 컨셉으로 한 게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상이라는 건 리얼리티를 진짜 리얼하게 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상황. 그 다음에 그때의 분위기는 결혼이 아직도 약간 지상과제 같은 그런 목표, 결혼하면 멜로드라마 끝나는 뭐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결혼을 소재로 잡은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리얼 이혼이라는 거, 진짜를 다루는 거. 이제 이 리얼리티 쇼도 이제 가짜가 아니야. 이제 진짜를 다뤄야지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로 들어왔고 여기에 결혼만이 아니야. 결혼 어떤 면에서 식상해. 이혼 정도는 다뤄줘야 사람들이 주목한다 라는 게 이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제목 안에 벌써 기획의도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지만 포인트는 정확히 맞췄다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그 소개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함께 살아보며,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이혼 전으로 몰랐던 새로운 부부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프로그램. 이혼을 좀 새롭게 본다. 이혼한 커플은 서로 맨날 으르렁대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척지면서 살아야 돼? 아니거든. 이혼한 커플들도 왜 해외 드라마나 뭐 해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만나가지고 서로 쿨하게 인사하고, 뭐 자식들은 또 양쪽 헤어져 있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쪽 부모하고도 지내고 저쪽 엄마하고도 지냈다가 아빠한테도 지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쿨하게. 우리도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혼한 부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요즘 이렇게 치는 뭔가 여기 있어요. 다시 함께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왜 다시 함께 살지? 이거는 사실 이제 산다는 거라기보다는 둘이 이제 뭐 2박 3일이든 같이 지내는 시간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무리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거 리얼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이혼한 부부가 같이 살아봅니까? 아니에요. 헤어졌으면 헤어질 거예요. 다시 살 거 아니면 같이 살아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한데 이 프로그램이 인위적으로 기획적으로 그걸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 등장하시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출연자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100% 받는다고 봐요. 살아보니까. 같이 한번 지내봤죠. 그 다음에 지내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송으로 나오죠. 방송으로 나오고 그 방송이 방영이 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 보고서 니들 아직 마음이 남은 것 같은데 다시 만나보면 어떡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니까 보면서. 당연히 영향을 끼쳐요. 방송이. 그 가상 설정이 리얼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과연 허용되는 게 괜찮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최고기 씨와 육개님 씨의 얘기. 이 커플 얘기는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찰 카메라는요,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 인물에 집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물론 다른 사람의 입장이 같이 동시에 드러나면 상관없는데, 처음에는 뭐 이 최고기 씨의 입장이 드러나, 그러다가 좀 있으면 육개님 씨의 입장이 드러나,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그 아버지의 입장이 또 나와. 근데 이걸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입장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악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여기 이런 마음인데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 아, 얘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아버지가 문제인가? 근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나름대로 문제가 이해가 있어. 이거를 순서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 프로그램에 나온 분들이 의도치 않게 악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악플이 너무 심해서 제작진이 아예 그 공식적인 발표를 해놨어요. 출연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의 악플과 비난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최고기 씨랑 육개님 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 얘기. 시아버지가 악플을 정말 많이 받았대요. 그 방송에도 나오는데 자기가 이거 나와서 무슨 뭐 이 결혼을 망친 사람처럼 돼서 무슨 영감탱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막 토론을 하는데, 물론 표현을 세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욕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가 거기서 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기 씨가 그 시아버지 찾아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못하는 거다라는 거를 은근히 드러내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요. 나는 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니들은 결혼하는 걸, 재결합하는 걸 원한다. 재혼하길 바란다. 니들이 재혼하면 나는 니들 앞에 안 나타나겠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MC들이 울어요. 또 거기서 눈물을 보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오해했다 이거예요. 그 신동엽 씨랑 그다음에 그 김원희 씨가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알겠어. 아니 둘이 뭔가 괜찮은 분위기야. 그래서 헤어진 것도 보면 뭐 부모들 간의 어떤 오해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걸 공공연히 드러내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종의 압력처럼 돼요.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이 지금 이게 우리 재혼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재결합할 거예요 이거 아니라 우리 이혼했어요. 그럼 이혼했으면 이혼했다. 이혼한 상태가 그 자체도 하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굳이 재결합을 자꾸 얘기하면 결국은 결국은 가장 행복한 상태다라는 전제를 다시 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이제 최고기 씨가 육개님을 찾아가서 얘기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아버지 입장이 이런데 그래서 나는 너랑 다시 하고 싶다. 재결합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적인 얘기는 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육개님 씨 입장에서는 나는 싫다. 난 당신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라고 철벽을 딱 쳤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악플의 대상이 어디로 가요? 육개님 씨로 가요 이제는. 이게 사람이 계속 결혼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걸 마치 지상 과제나 목표로 세워놓으니까, 그리고 거기를 목표로 삼아서 MC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계속 한쪽에 어떤 한 인물이 잘못한 것처럼 그려져서 계속 그렇게 악플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악플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악플을 방조해서 만들어낸 건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편집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방향성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런 보수적인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재결합 자꾸 거론하는 이런 보수적인 관점이 좀 자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쿨하게 하면, 나는 다른 커플들은 다 괜찮다고 봐요. 다른 커플들은 좀 쿨하게 접근하는 면들이 있어. 근데 유독 이 육개님과 그 다음에 이 최고기 씨 커플에 대한 얘기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요. 당사자들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헐크 지수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아주 좋은 점수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방송 볼 때 저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느낌이라서 지금 굉장히 그래도 재밌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헐크 지수는 4대 6입니다. 5대 5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좋은 포인트 조금 줬어요. 예. 그래도 뭐 보시면서 계속 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찰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비판적인 관점 계속 유지해 가면서 뭔가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관찰 카메라가 정말 고삐뿔 그 풀린 망아지처럼 아무데나 막 가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가 의외로 큰 일을 만들어낼 수, 큰 비극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경각심을 느끼라는 차원에서 4를 준 거죠. 그죠? 그래서 4대 6으로 조금 낮춰놨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조금 비판적인 관점이지만 그래도 쭉 보시면 재미를 느끼면서 또 그 안에서 이혼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 이런 것들도 발견해 가시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이 코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